최근 전 세계적으로 K방산의 위상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심에는 폴란드 수출을 기점으로 존재감을 크게 확대한 한국의 지상 방산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K9 자주포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혁신적인 무기 체계들이 어떻게 세계 시장을 석권하며 K방산 신화를 써 내려가고 있는지 그 성공 비결과 의미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K방산의 대표 주자이자 베스트셀러로 불리는 K9 자주포부터 시작해 K2 전차, 천궁, 비궁, FA50 그리고 레드백에 이르기까지 이 무기들이 왜 세계 각국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대한민국, 지금 이 순간 소식을 가장 빨리 받아보세요. 2021년까지만 해도 한국의 방산 수출은 그리 크지 않은 규모였지만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제 안보 환경이 급변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각국은 안보 강화를 위해 무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고, 이때 한국의 무기 체계는 그 성능과 가격 경쟁력, 그리고 신속한 납기라는 삼박자를 갖추며 세계 시장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K9 자주포는 단연 돋보이는 존재감을 과시하며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한국군을 포함해 전 세계 10개국 이상이 운용하고 있을 정도로 그 성능과 신뢰성이 충분히 검증된 무기입니다. 폴란드를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들이 K9 자주포를 도입했으며 최근에는 심지어 공산권 국가인 베트남까지 K9 자주포 도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베트남은 약 20대 규모의 K9 자주포 도입을 논의 중이며 이는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지정학적, 전략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K9 자주포에 주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됩니다. 첫째, 남중국해 영토 분쟁 등으로 인해 중국을 견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의 핵심 국가로서 남중국해의 중요한 해상 교통로를 접하고 있으며 이 해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는 베트남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따라서 강력한 자주포 전력은 이러한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억지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시아 무기의 신뢰도가 크게 저하되면서 베트남은 안정적이고 성능 좋은 대안을 찾고 있었고 그 해답을 한국의 K9 자주포에서 찾은 것입니다. 과거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러시아로부터 많은 무기를 도입해왔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러시아 무기 체계의 한계와 서방의 대러 제재로 인해 더 이상 러시아 무기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K9 자주포는 탁월한 성능과 입증된 신뢰성, 그리고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베트남 국방 관계자들의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만약 베트남 수출이 성공적으로 성사된다면 이는 라오스, 캄보디아 등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K9 자주포 수출이 확산될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군사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베트남이 한국에 무기를 도입하는 선례는 주변국들에게 강력한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를 베트남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공산권 국가의 K9 자주포를 수출하는 첫 번째 사례이자 동남아시아 지역 최초 수출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집니다. 공산권 국가와의 방산 협력은 과거 냉전 시대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었으나 국제 정세의 변화와 한국 방산의 기술력 우위가 맞물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계약은 정부 간 거래 방식인 GG Government to Government로 진행되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를 통해 납품될 예정입니다. 총 계약 규모는 약 20여 문으로 금액은 약 3,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부 보고서에서는 2억 4,500만 달러 약 3,454억 원로 추정하기도 하는데 이는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계약임을 의미합니다. 초기 계약에는 유지 보수 정비 MRO 계약은 제외되었지만 향후 탄약, 교육, 정비센터 구축 등 후속 패키지 계약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방산 제품의 특성상 무기 판매 이후에도 지속적인 유지 보수와 기술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후속 계약들은 장기적으로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한국 방산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안겨줄 것입니다. 베트남의 K9 자주포 도입은 러시아 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무기 체계를 다변화하려는 베트남의 전략적 움직임과도 일치합니다. 베트남 국방부는 과거 소련 시절부터 이어져 온 러시아 중심의 무기 체계를 현대화하고 서방의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군사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베트남의 안보 환경과 전력 현대화 과제의 K9 자주포가 최적의 해답을 제시한 것입니다. K9 자주포는 강력한 화력과 높은 기동성으로 베트남의 국방력을 한층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K9 자주포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표준 구경인 155mm를 채택하고 있어 베트남이 서방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베트남이 장기적으로 서방 국가들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무기 호환성을 높이려는 전략의 일환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계약을 통해 유럽 방산 시장에서 신뢰받는 파트너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으며 북유럽을 포함한 나토 동맹국과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K9 자주포의 성능과 기술력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것이며 앞으로 더 많은 국가로의 수출 확대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K9 자주포는 튀르키예,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이집트, 인도, 호주, 루마니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범위한 수출 실적은 K9 자주포가 다양한 환경과 작전,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범용성과 신뢰성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6년 4월에는 핀란드의 K9 자주포를 추가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핀란드는 나토 내에서 세 번째로 K9 자주포를 200문 이상 운용하는 국가가 될 예정입니다. 이는 핀란드군이 K9 자주포의 성능에 깊은 만족감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기적인 운용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막, 설원 등 그 어떤 극한 환경에서도 뛰어난 기동성과 생존성을 발휘하는 K9 자주포의 능력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용 환경의 다양성은 K9 자주포가 전 세계 어떤 분쟁 지역에서도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K9 자주포의 독보적인 강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능, 가격, 그리고 납기입니다. 우선 성능 면에서 K9 자주포는 약 40km에 이르는 긴 사거리를 자랑하며 뛰어난 정확도와 신속한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신 사격 통제 시스템과 자동 장전 시스템을 통해 분당 6발 이상의 빠른 발사 속도를 유지하며 이는 전장에서 압도적인 화력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정지간 사격 및 이동간 사격 능력은 물론 동시 탄착 기능 MRSI Multiple Rounds Simultaneous 임팩트를 통해 한 대의 자주포가 여러 발의 포탄을 동시에 표적에 명중시키는 전술적 우위를 제공합니다. 특히 2010년 연평도 포격전 당시 북한의 기습 도발에도 불구하고 K9 자주포가 13분 만에 정확하게 대응 사격에 나선 사례는 해외에서도 큰 주목을 받으며 K9 자주포의 실전 능력을 여실히 증명했습니다. 당시 K9 자주포 승무원들은 전례 없는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임무를 수행하여 북한의 추가 도발 의지를 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 강점은 바로 가격 경쟁력입니다. K9 자주포는 독일의 PG-1000 자주포나 미국의 M109A6, 팔라딘 자주포 등 서방의 동급 자주포와 비교했을 때 분당 발사수는 약간 적을지 몰라도 가격은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뛰어난 가성비는 제한된 국방 예산을 가진 국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동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많은 국가들이 노후화된 구소련제 자주포를 대체하거나 새로운 자주포 전력을 도입할 때 K9 자주포는 경제적이면서도 고성능을 갖춘 최적의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강점은 신속한 납기입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각국은 안보 강화를 위해
무기 체계 도입을 서두르고 있으며 한국은 이러한 수요에 맞춰 짧은 시간 내에 대규모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경쟁국들이 수년에서 십수년의 납기를 제시하는 것과 달리 한국 방산만이 제공할 수 있는 독보적인 강점입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박하게 전력 증강을 추진해야 했고 이때 한국의 K9 자주포는 폴란드가 요구하는 빠른 납기 일정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며 성공적인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유지보수 개량 사업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며 고객 국가들과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방산 제품은 한번 판매하면 끝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운용기간 동안 지속적인 부품 공급, 정비, 성능 개량 등이 필요합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은 이러한 후속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고객 국가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핀란드가 K9 자주포를 중고로 도입한 후 한국이 개조 사업까지 맡아 진행한 사례는 이러한 한국 방산의 유연성과 서비스 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핀란드는 노르웨이로부터 중고 K9 자주포를 도입했지만 한국은 이 자주포들을 핀란드군의 요구에 맞춰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고 개조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넘어 고객의 필요에 맞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K방산의 전략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K전차 역시 유럽 시장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K전차는 뛰어난 기동 성능과 함께 가격 경쟁력, 그리고 빠른 납품 능력을 바탕으로 유럽 국가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차 전력 보강을 위해 K전차를 대량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전차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독보적인 기동성입니다. 55톤의 비교적 가벼운 중량에도 불구하고 1500마력의 강력한 엔진과 첨단 현수 장치 덕분에 60도 경사로를 거침없이 오르내리고 멈춘 상태에서도 뒤로 밀리지 않는 독보적인 기동성은 폴란드 등 유럽 국가들을 크게 놀라게 했습니다. 노르웨이 혹한기 시험에서는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와 경쟁하여 사격과 기동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는 K전차가 북유럽의 혹독한 기후 환경에서도 최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입증한 것입니다. 다만 나토 내부의 견제 때문에 K전차의 수출이 쉽지 않았던 한계점도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자국 혹은 유럽 내 방산 기업들의 제품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 한국산 무기가 유럽 시장에 진입하는 데 일정 부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전차는 폴란드 수출이라는 쾌거를 이루어내며 이러한 장벽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시장에서는 천궁과 새로운 K방산의 효자 품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천궁은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 중동 주요국들이 천궁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이며 향후 수출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천궁은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으며 뛰어난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중동 국가들은 이란과 주변 무장 세력의 미사일 위협에 상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방공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큽니다. 천궁은 시험 발사에서 높은 명중률을 기록하며 뛰어난 신뢰성을 확보했으며 여기에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조건까지 결합되어 고객 국가들에게 전략적으로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단순히 무기 구매를 넘어 기술 이전을 통한 자국 방위 산업 육성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이러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차세대 무기 시장 진출 가능성이 가장 기대되는 무기는 바로 비궁입니다. 비궁은 해군 및 해병대의 소형 함정과 드론 등 다양한 표적에 대응할 수 있는 유도 로켓 체계입니다. 원래 북한의 공기부양정을 타격하기 위해 개발되었지만 소형 함정과 드론까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헬기나 차량 등 다양한 플랫폼에 장착 가능한 범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비궁은 미국 해군과 해병대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해상에서 증가하는 소형 선박 및 드론 위협에 대응할 효과적인 무기 체계를 찾고 있으며 비공은 탁월한 명중률과 운용 유연성으로 이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시험 발사에서 6발 모두 명중시키며 뛰어난 성능을 입증한 비공은 만약 미국 시장 진출에 성공한다면 한국의 완성품 무기 수출이 미국 시장을 뚫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방산이 세계 최대 무기 시장이자 가장 기술적 요구 수준이 높은 미국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을 증명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경공격기 FA-50은 폴란드에 수출되어 현지 조종사 훈련과 전력 증강에 기여하고 있으며 미래형 보병 전투 장갑차 레드백은 호주 육군의 차세대 장갑차 사업인 랜드 400, 페이스 3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K방산의 다양한 무기 체계들이 세계 각지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FA-50은 저렴한 유지보수 비용과 뛰어난 성능, 그리고 전투기 조종사 훈련에 최적화된 플랫폼이라는 장점으로 인해 많은 국가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레드백은 최첨단 방호 기술과 강력한 화력, 그리고 높은 기동성을 겸비한 보병 전투 장갑차로 호주의 혹독한 환경에서도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적으로 K방산의 경쟁력은 단순히 개별 무기의 성능 하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1970년대부터 자주국방을 강력히 추진하며 무기 생산력과 첨단 기술력을 꾸준히 축적해왔습니다. 냉전 시대의 첨예한 대치 상황과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에 맞서 자체적인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오늘날의 K방산 기술 발전의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뛰어난 성능,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신속한 납기라는 세 가지 핵심 경쟁력을 동시에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안보 위협 속에서 각국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구매 조건이며 한국은 이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더해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넘어 유지보수, 부품, 공급, 기술 이전 등 장기적인 후속 사업까지 패키지로 제공하며 고객 국가들과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은 방산 수출의 경제적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고 있으며 단순히 일회성 판매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상호 이익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증액 압박, 그리고 유럽과 중동 지역의 지속적인 안보 불안 등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이어질 경우 K방산의 성장세는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은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국방비 지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무기 구매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나토 회원국들은 국방비 증액을 통해 군사력을 강화하려 할 것이고 이는 한국 방산 제품들에게 새로운 시장을 열어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이제 단순한 무기 수출국을 넘어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파트너로 그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K방산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 방산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대한민국, 지금 이 순간 소식을 가장 빨리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